202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5강입니다. 이 봅시다. 여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얘기네요. 이거 뭐 나중에 이제 그 대학 가서 뭐 자취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뭐 집주인이 막 갑이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들어 사는 사람이 이제 을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갑들이 막 이제 막 갑질을 한다 뭐 이렇게 막 다음 달에 나가라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못합니다. 그게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주택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얼마나 이제 뭐, 계약 기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죠? 그런 건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제 가게를 하고 싶다. 그죠? 뭐, 어떤 뭐, 점포를 빌려가지고 내가 어떤 뭐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점포를 빌렸을 때 이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주인, 건물 주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갑이니까. 그죠? 내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다. 그겁니다. 요건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앞쪽에는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뭐 조금 재밌어요. 그죠?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이제 차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다. 남의 물건을 빌리고 그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그 계약 자체를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이때 빌려 쓰는 일을 임차인, 그죠? 뭐 새들어 사는 사람 이름,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빌려 주는 사람, 집주인, 그죠? 임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빌려 쓰는 물건은 임차물, 빌려 쓰는 물건, 그죠? 빌링 물건, 임차물이라고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인 차임, 월세겠죠, 그죠? 차임을 대개 이제 일정 기간을 단위로 이제 지급한다. 그럼 매달 얼마에 며칠 날 돈을 내겠다, 월세를 내겠다, 그죠? 예, 그게 이제 그 매달 지급되는 금액을 매달 지급되는 차임을 흔히 뭐 월세라 한다. 그죠? 매달 지급되는 차임을 차임 뭐 임대인, 임차인, 임차물 뭐 대강 알겠죠? 이런 용어들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에 그 주택일 경우에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상가일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죠? 그런 법이 이제 적용이 된다.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증금 얼마 내죠. 보증금은 뭐 1년치 뭐 월세에 해당하는 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두어 달 정도, 적어도 한 두어 달 정도에 그죠? 어떤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증금이에요. 근데 나중에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돌려받죠. 임대인은 뭐 임대차 종료 시에 이제 계약이 끝났다. 그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이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겠지. 그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면 월세도 안 내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월세를 보증할 만큼의 어떤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집주인이. 그죠? 좀 월세를 낸 사람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죠? 월세 안 내고 도망가면 안 되지,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 보증금 제도가 있다라는 거고, 이때 연체된 차이니까 내가 월세를 몇 달 미뤘어, 그죠? 그럴 때 이제 까고 주겠지, 그죠? 보증금에서 그러려고 이제 보증금을 받는 거니까. 그다음 관리비 이거 포함되겠지. 이 등은 공제가 된다, 깐다는 얘기지, 까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민사법률관계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 뭐 계약 체결 여부,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 등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 이 원칙은 계약 자유입니다. 그럼 언제 얼마까지 내가 이 방에서 살겠다, 보증금 얼마로 하고 매달 얼마를 내고 뭐 이런 거는 그죠? 월세를 얼마로 하겠다 이런 것들 다 이제 계약 자유입니다. 뭐 그 주인과 집주인과 그 어떤 어떤 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알아서 이제 뭐 계약해라 그 얘기인데 그게 원칙인데, 그러나 임대차 기간 결정이나 이제 차임 증액, 이게 차임 증액 월세 증가시키는 거죠. 아니면 전세금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뭐 월세를 올려달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임대차 기간 결정 뭐 다음 달에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뭐 어떻게 추운 겨울에 어디 뭐 나가서 당장 나가라면 어떻게 해야 돼? 방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기간도 이제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임 증액도 함부로 못 합니다, 그죠? 여긴 다 그 법으로 다 어떤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는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나 또 뭐 차임 증액 등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법률이 먼저다.
합의보다도 법률이 먼저다. 그러니까 합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법에 저촉돼. 예? 법이 보장하는 만큼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법이 먼저입니다. 법이 먼저예요. 합의보다도 뭐 그렇다. 그냥 원칙은 뭐 자유계의 원칙인데 이제 법이 먼저다. 그죠? 또 뭐 기간 결정, 뭐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그 월세를 올려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죠? 법으로 좀 묶어놨다. 아니면 왜 그러냐면 이건 막 갑질할 수가 있죠, 그죠? 막 방세 막 올려달라고 하고, 아니면 다음 달에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으로 묶어놨다. 그겁니다. 봅시다. 일단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보호법부터 얘기를 합시다. 그죠? 뒤쪽에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따 할 거고. 일단 내가 새 들어 산다, 전세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적용되는 보호받는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임차인의, 그러니까 월세 들어서 사는 사람이죠, 그죠? 의 어떤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주거 생활 안정,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집주인한테 전화 와가지고 다음 달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지. 아, 내가 이제 내년 얼마까지 내가 살 수 있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사 날짜를 하고 방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그런 걸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지. 그죠? 이 법은 임차물이 주택이기만 하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거 뭐 차임이 뭐 월세죠. 월세가 비싸든 뭐 보증금이 비싸든 싸든 간에 무조건 다 이 법이 적용된다. 그죠? 주택이면 무조건 적용된다. 그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시 뭐 한 달 정도, 뭐 아니면 뭐 한 며칠만 좀 살게요.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그죠?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단 존속 기간 2년을 보장. 그러니까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거 최단이 2년입니다. 무조건 2년은 보장해 줘야 돼. 집주인이. 그죠? 2년이 안 됐는데 나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 이거 이 법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단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도 부여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 새 들어 사는 사람에게 갱신 요구권도 부여한다. 이거 갱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집주인한테.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만약에 다음 달에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나 갱신 요구권 쓸래요 라고 하면 한 번은 새 들어 사람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이거 갱신 요구권 한 번밖에 못 써요. 어쨌든 그래서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봅시다. 최단 존속 기간은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 기간, 여기 한 번 더 볼까?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단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2년 보장. 그다음에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도 부여한다. 그죠? 임차인 월세 사는 사람에게 갱신 요구권을 부여한다. 최단 존속 기간은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아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 2년이라고 언급도 하지 않았어. 근데 뭐 도장을 찍었어. 그죠? 뭐 보증금도 내고. 근데 뭐 계약 약정 기간을 안 정해놨고, 그다음에 안 정해놨거나, 아니면 2년 미만으로 내가 막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막 약속을 해놨어. 그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최단 2년은 무조건 보장되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 그죠? 월세 사는 사람이 법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건 말을 좀 이게 말이 어렵죠, 그죠? 자, 임차인 월세 들어 사는 사람이 법률이 뭡니까? 2년이죠, 그죠? 2년보다 법률이 2년이죠. 2년 보장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뭡니까? 불리한 내용. 그러니까 1년 6개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1년 6개월. 그러니까 법률은 지금 최단 기간 2년이고 불리한 내용이 뭡니까?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 이거 말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불리한 내용이라는 게 2년보다 작은 기간,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그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임차인은 2년이 최단기인데, 그죠? 2년은 무조건 최단 존속 기간은 2년인데 나 1년 6개월만 하고 나갈게요. 그러면 이제 새 들어 사는 사람 말을 들어준다는 얘기지. 근데 집주인이 1년 6개월만 살다가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나 1년 6개월 하고 그냥 나갈게요. 그죠? 그 불리한 내용이라도, 그죠? 나 유효함을 나 괜찮아 라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년이 아닌 거야.
내가 이제 꼭 2년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1년 6개월만 살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지. 그게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을이잖아요. 그죠? 을이 1년 6개월만 살다가 나갈 수 있다. 대신 이제 집주인은 1년 6개월만 살다가 나가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법률이 2년이고 불리한 내용이 1년 6개월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해되지. 이유가 있네. 예컨대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약정된 경우 1년으로 하면 안 되지. 원래는 2년이 최단 존속 기간인데 어쨌든 약정을 1년으로 한 거야. 근데 임대차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그죠? 새들은 사는 사람이 임대차 기간 만료의 효과인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만 딱 살고 원래는 2년을 살아야 되죠. 최단 기간 법적으로는 최단 존속 기간 2년인데 이게 지금 월세 사는 사람이 1년 약정했고 1년 후에 나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임대인 빌려준 사람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년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1년 후에 나가주세요 이렇게 뭐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은 상당히 을에게 상당히 많은 조금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뭐죠? 그런 얘기입니다. 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불리한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법률은 2년이고 그죠? 불리한 내용은 뭡니까? 1년을 말하는 겁니다. 1년. 그 1년이 유효하다. 나 1년 만에 나갈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누가? 그죠? 월세 내는 사람, 그죠?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집주인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그죠? 집주인은 나가라고 얘기 못 한다. 1년 약정했다 하더라도, 집주인은 2년 동안 아무 말도 못 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죠? 또 넘어가서, 사문단. 계속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최단 존속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이지. 그죠? 그러나, 최단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규정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너무 길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을 못 빼기가 힘든 거지. 보증금 액수가 클 때, 그죠? 전세를 들었는데, 보증금 빨리 딴 데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 거. 너무 길면 보증금 관계 때문이겠지. 정확한 이해는 아니네. 그죠? 하여튼 보증금 관계로 그죠? 약간 좀 불리하게 받을 수 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예는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죠? 기억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따라서 적정 기간이 좋다는 얘기죠. 적정 기간에 대한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더 유리하게, 그죠?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게.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그죠? 그러니까 최단 존속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을 딱 인정해. 갱신 요구권은 나 갱신 요구해 주세요라고 한 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한 번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인정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 최단 존속 기간이 이제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그 2년 계약을 했어. 근데 한 1년 6개월 정도 살았어. 그죠?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이 나 이제 딴 집으로 가볼까라고 이제 했을 때 임대차 종료를 하려면 이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1년 6개월밖에 안 살았는데도 나 뭐 나갈래 하면 그 임차인 임대인 집주인은 이렇게 되면 또 사람 또 방 비게 되면 자기가 손해잖아요. 방이 비면 안 되지.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불리하게 되는 거지. 집주인이 불리한 거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1년 6개월만 살고 그냥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은 6개월 동안 또 사람이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야 돼. 자기 손해볼 수가 없으니까 또 누군가 새 들어 사는 사람을 또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그렇게 해버리면 집주인이 불리하니까. 그죠? 그리고 손해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계약의 갱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요건 갱신 요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계약의 갱신이란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을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 내가 2년을 살았어. 근데 뭐 큰 문제 없어가지고 1년 더 살고 싶어. 그죠? 그 말을 그때 그 상황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계약하자. 원래 계약은 당사자의 어떤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뭐 당사자들 둘이 뭐 집주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죠? 뭐 월세 사는 사람도 그렇고 이 둘이가 뭐 그냥 오케이 뭐 이렇게 둘 다 이제 오케이 하면 뭐 그때 상관없는 건데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경우이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이든 뭐 문서 작성 등의 어떤 명시적 방법은 갖출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뭐 굳이 처음 계약을 할 경우이든 어떤 뭐 갱신하던 경우도 문서로 명시적으로 뭐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그죠? 계약을 연장하는 그런 경우에. 그죠?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 어떤 계약 갱신 합의가 있었다고 이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거 뭐 둘이 뭐 특별히 뭐 묵시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나가야 된다는 둥 뭐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아예 언급 둘이 안 했으면은 그냥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답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제 규정된 갱신 기간이 어떤 임대차 종료 전 한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그러니까 너무 또 임박해가지고 내일 나갈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럼 집주인이 당황스럽잖아. 집주인은 뭐 당연히 한 2년 지나고 아무 말 없길래 당연히 또 한 2년 더 사나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전화 와가지고 나 나갈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집주인이 좀 낭패죠. 그죠? 그것도 다시 또 손님 받아야 되니까. 그죠? 다른 어떤 월세 사는 사람 또 받아야 되잖아요. 힘든 거지.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어느 정도 있는 거지. 만약에 1년 6개월 살고 그때 1년 6개월부터 한 2개월 전까지, 그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한 4개월 정도 그 사이에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사이에 이제 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거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 계약갱신 나 못하겠다. 그죠? 임대인이 그러니까 나 계약을 집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죠?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갱신될 것으로 강조돼. 그러니까 별 말이 없으면 그죠? 별 말 없으면 집주인이 별 말 없으면 그냥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건 이제 법정 갱신이란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2년 살았기 때문에 또 찾아가가지고 또 다시 갱신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말 없으면 그냥 다시 사는 걸로 쭉 사는 걸로. 그게 이제 법정 갱신이다. 또한 갱신 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갱신 기간 중 그러니까 6개월에서 이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한 2개월 사이 그죠? 그 동안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적법하게 이제 거절 통지를 한 거야. 다른 사람 이제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갱신 요구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는데 거절하더라도 나 1년 더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집주인은. 그죠? 1년 더 살게 해야 됩니다. 그걸 행사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그죠? 이거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죠?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을에게 그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갱신 요건 갱신 요건 행사도 갱신 기간 중에 이루어져요. 이것도 갱신 요구권도 결국 이제 갱신 기간 중에 6개월에서 4개월, 6개월에서 2개월 요 사이에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4개월, 6개월에서 2개월 요 기간 중에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갱신 요구권도. 그죠?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 거절을 하며 갱신 요구권을 딱 행사했어. 근데 임대인이 법적으로 거절할 사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지. 그게 뭐냐면은 갱신 거절 사유가 있어요. 얘가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봅시다. 이럴 때는 거절해가지고 다시 봅시다.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요구권을 딱 행사한 거야.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 못 나가겠는데요? 라고 딱 했어. 그러면은 임대인이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 법적으로 규정이 딱 돼 있는 거야. 이럴 때는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걸 이제 증명하면은 갱신을 거절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 그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법으로 규정된 어떤 갱신 거절 사유가 뭐냐? 우선 임차인의 계약 위반인 거야. 임차인 월세 내는 사람이 계약을 위반한 거야.
그걸로 인해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그게 얘가 뭐냐고, 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연체된 월세의 액수가 2달치 이상이다. 그러니까 연체를 해서 돈을 안 냈는데 2달 동안 월세를 안 냈어. 그죠? 그러면 임대인에게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 그죠? 이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달 이상치를 안 냈네. 그럼 이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어도 임대인이 자신이나 임대인의 이제 부모 혹은 자녀 등의 더 직계 가족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그런 게 자식고 간에 다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월세도 잘 내고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주인의 부모님이나 집주인의 아들이 거기 살아야 될 것 같아. 자녀 아들 딸이 거기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나와줘야 될 건데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뭡니까? 일단 뭐 돈을 안 냈어, 그죠? 월세를 한 2달 이상 미뤘어. 그럼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뭐 월세 다 내고 꼬박꼬박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뭐 자식이나 집주인의 어떤 자녀,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 거기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실거주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나가달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다만 이처럼 자가 거주의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던 임대인이 그 주택을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해버리면 이거 뭐 사기친 거잖아.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야, 사기쳤네. 그죠? 이거 알아내가지고, 그죠? 집에 찾아가가지고 딱 와보니까 아들, 딸이 안 살고 있고, 막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 임대를 해줬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죠? 이사 비용이랑 뭐 이런 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기친 거니까. 이처럼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을 계속 행사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죠?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제 법정 갱신은 뭡니까? 그냥 묵시인 거지. 묵시적으로 그냥 뭐 집주인도 얘기 안 하고 나도 얘기 안 하고 그랬으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죠? 이에 비해서 법정 갱신은 여러 번 반복된 어떤 상태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법정 갱신이 계속 살아왔다라고 하더라도 갱신 요구권을 아직 안 썼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쓸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 이건 다른 거지. 그죠? 이건 별개다, 별개. 그죠? 법정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등 갱신은 별개다. 법정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법정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 그러니까 임대인 집주인도 법정 갱신 같은 경우는 자기 의사가 또 그래 뭐 살아도 되겠네, 별로 문제 없으니까 계속 사세요. 이게 이제 의도가 있는 거지, 그죠? 허락을 한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뭡니까 이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얘기였고, 그죠? 그러니까 월세 들어 산다. 그때 이제 해당되는 것이었다.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요거 나오는 마지막 문단은 이제 그 점포를 빌렸다. 그래갖고 내가 뭐 빵집을 해보겠다, 뭐 어떤 가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약간 달라요. 봅시다.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단 존속 기간, 그러니까 뭐 그죠? 얼마 2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제 최단 존속기간 2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법정 갱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쭉 살아라, 그죠? 임차인의 갱신 요건 딱 한 번 쓸 수 있었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런 것도 규정되어 있네. 점포 임대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과 같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족이 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때,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건 그죠? 똑같죠? 이거 어떤 임차인의 계약 위반, 이거 뭐 월세를 안 내서 2달 이상 미뤘어. 그건 이제 계약 위반이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오케이. 그러나 이게 다 차이점이 이거지. 여기서부터 차이점이네, 그죠? 앞에는 이제 동일한 점이고, 차이점.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정해진 내용도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갱신 요구권은 점포 임대차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갱신 기간이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1개월이구나. 요건 이제 앞에 거는, 응?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개월이었잖아요. 그죠?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였는데, 6개월부터 1개월 사이로 조금 더 기네. 예, 규정되어 있고.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구나. 2년이 아니구나. 최단 존속 기간도, 그죠?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여러 번 쓸 수 있다. 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초과하기 전까지 10년 기간 동안 뭐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답니다. 점포 임대차 보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일 경우에는 요거 이제 뭐냐 갱신 요구권을 여러 번 쓸 수 있다. 한편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 이거 뭐 되게 식당이 되게 크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최단 존속 기간은 이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장이 안 되는군요. 너무 클 때는,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죠? 그렇구나. 뭐 이건 뭐 좀 실생활에 조금 도움되기 때문에 좀 재미가 있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